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오경수 저자의 메모로 나를 경영하라입니다. 요즘 저는 책을 읽으면서 포스트잇에 기록하고 그 포스트잇을 전체적으로 붙여보며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는데요. 그래서인지 기록과 메모에 관한 책이 눈에 띄어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전체가 모두 메모와 기록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자가 메모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저자의 성장 원동력인 메모와 기록을 하는 방법, 메모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저자가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에 있으면서 정보를 관리하게 된 시작과 롯데정보통신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했을 때 사례를 전반적으로 들어가며 자기의 자서전처럼 쓴 책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메모와 기록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성장 원동력인 메모와 기록은 그가 정보를 창조하고 공유시키는 과정을 통해 삶에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말에 그는 메모와 기록을 엄청 꼼꼼하게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귀포를 떠나 제주시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편지를 쓰시기 시작했고 저자도 아버지께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지에 쓸 내용이 없어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들을 기록을 하거나 메모를 하면서 그의 인생의 원동력인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메모는 단순하지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저자의 일상은 메모로부터 움직이고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매일 시간대별로 메모를 한다고 합니다. 일정에서부터 좋은 글과 순간의 단상까지 모두 적어둔다고 합니다. 특히 일정을 적은 메모는 사무실 책상 위와 차, 집 등에 보관함으로써 저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스마트폰에도 메모를 한다고 하며 2중, 3중 장치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메모를 통한다면 당연히 잊어버리는 일은 없으며 시간 계획도 잘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러면 시간에 쫓기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메모 하나로 이렇게 개인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뇌의 발달뿐 아니라 메모는 사소한 것들을 적음으로써 우리의 뇌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해서 여유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단편적이고 단순한 정보를 뇌에서 덜어내 종이에 옮기게 되면 더 가치 있는 일을 뇌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전화번호 같은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적어두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을 못하러 머릿속에 기억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번호와 이런 기본 것들은 암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메모에만 의존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뇌를 퇴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저자는 근 30년간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종류의 신문을 스크랩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스크랩은 경험과 시간이 축적된 유서 깊은 노하우라고 합니다. 저자의 스크랩 방식은 비즈니스가 중심이 되는 회사와 자기개발 측면인 개인으로 구분하고 가장 먼저 몸담고 있는 회사의 기사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종업계, 관련 분야, 정부기관, 해외 순으로 스크랩을 해 나가며 신기술과 마케팅 전략 등 트렌드를 파악하고 칼럼과 오피니언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취미와 건강, 문화 등을 본다고 합니다. CEO와 경영 전략, 변화와 혁신, 휴먼 네트워크, 정보관리 측면으로 구분을 하며 주중에 하지 못한 부분들은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꼭 스크랩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메모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떤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상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힘들다면 팀에 메모판을 만들어 그 메모판에 진행되는 일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직접 보고를 하는 시간을 줄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모를 하는 것만으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정보는 내가 메모한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메모를 하면서 정보를 구분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메모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하면 종이, 연필, 샤프, 스마트폰 등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가장 필요한 것은 메모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합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의지가 없다면 메모는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메모를 할 때 전략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자신의 방법으로 잘 구분할 수 있도록만 진행을 한다면 누구든지 메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메모는 엄청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마음,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한 아이디어는 메모 한 장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냅킨 메모로 유명한 김영세 씨는 아이리버의 초창기 mp3 플레이어의 디자인을 냅킨에 그리기도 했고 가로 본능 핸드폰을 메모 한 장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메모는 꾸준한 사고의 순간을 담을 수 있는 것이며 기발한 아이디어는 결국 한순간 한순간 떠오르는 것을 계속해서 작성해 나가는 것이 모여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꾸준한 생각은 결국 통찰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그 정보를 가공해야 그리고 나한테 맞추어야 결국 그것은 인포메이션이 아닌 knowledge, 정보가 아닌 지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모를 하든 검색을 하든 찾아낸 정보를 나만의 지식으로 바꾸면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혜를 얻는 방법 역시 메모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손으로 직접 쓰는 활동이 구식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시간을 손으로 쓰는데 들인다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겠지만 손을 직접 움직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또 저도 가끔 그렇지만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 메모를 하지 않으면 기억이 그 다음에는 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기억보다는 기록이 오래 남는다는 명언처럼 우리는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 자신의 잠재의식에서 꺼낸 좋은 인생의 문제의 답을 적어가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오경수 저자의 메모로 나를 경영하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